일주일 간격으로 7회차, 8회차까지 작업한다라고 하시면 절대로 좋은 시술이 아닙니다. 보통은 초보 시술자들의 디자인은 각져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근데 각이 져 보이면 무조건 티가 납니다. 일반 사람들의 헤어라인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각져 있는 헤어라인은 절대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두피 문신은 테드형입니다. 제가 두피 문신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두피 문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생소했었고요. 업체도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두피 문신 업체가 정말 많아지고 시장 자체도 엄청나게 커졌죠. 그러다 보니 시술을 받으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디가 잘하는 업체고 또 어디가 실력이 부족한 업체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곳에서 시술 받아야 성공적으로 잘 받을 수 있을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업계의 종사자들만이 확인할 수 있는 두피 문신 초보자와 고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두피 문신 상담 시에 업체를 보는 눈을 키울 수 있고 결과적으로 두피 문신 시술의 성공 여부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아낄 수 있게 될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피 문신 시술 전 상담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초보 시술자와 고수 시술자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부터 나냐면 사실 이 상담 단계에서부터 갈립니다. 상담 단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온라인 상담, 그 다음에 오프라인 상담 이렇게 나뉘는데요. 보통 온라인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시술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근데 보통의 시술자분들 그리고 각 대표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만 띵 물어보는 경우가 있나? 그건 너무 손님이 예의 없지 않나? 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개인의 성향, 저의 성향이랑 같진 않기 때문에 어쨌든 대다수의 손님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이 자기한테 맞아떨어지는지가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대 선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고 싶겠죠. 사실 당연한 부분이어서 가격을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이 이상이 나오더라도 이게 합리적이면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가격을 물어봤다고 그냥 대충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가격을 물어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저희는 가격으로 물어보면 사진부터 받아보고 아니면 사진 못 주시는 분들은 어디 부분에 내가 신경 쓰이고 있고 어디 부분에 탈모가 많이 진행됐는지 그거에 관련해서 저의 그동안 시술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담이 많이 갈린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똑같이 질문을 했을 때 어디 업체가 가장 신경 써주는지는 처음부터 사실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온라인 상담에서의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뒤에 오프라인 상담 그리고 시술까지 이어지는 단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 단계에서부터 내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고 상담을 디테일하게 해주시는 그런 원장님을 잘 선택하시는 게 올바른 시술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상담으로 오셨을 때 처음부터 고객의 두피 상태, 탈모가 진행되는 정도 세세하게 원장님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각자 원하는 스타일도 당연히 묻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체크하다 보면 상담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을 하러 갔는데 시간이 10분, 15분 안에 끝났다. 그런 업체에서 시술하게 됐을 경우에는 시술의 결과물 또한 그렇게 대충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뢰가 가는 원장님에게 찾아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에 대해 설명하실 때 질문 같은 것도 돌발적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이분이 정말 본인이 시술한 게 맞다면 술술 얘기가 잘 할 텐데 만약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 부분에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검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두피 단면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드려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대한 고객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피 문신 초보와 고수의 시술 차이에 대해서 조금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시술 차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자면 고수와 초보가 나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당연히 실제 기술의 차이가 있겠죠. 초보 시술자들은 아무래도 색소 주입 및 깊이 조절, 점의 크기나 밀도 같은 부분이 일정하지 않고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너무 깊게 들어가서 번짐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얕게 들어가면 옅은 구간이 있겠죠. 그런데 고수 시술자들은 오랫동안 수많은 케이스를 봐왔고 많은 임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점을 일정한 깊이와 힘으로 시술할 수 있고 어느 부위에 더 촘촘하게 넣어야 하고 어느 부위는 살짝 덜 촘촘해도 자연스러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까맣게 점을 찍어
익어서 빽빽하게 보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상의 형태를 고려해서 어느 부분에 빛을 많이 받는지, 그리고 명암까지 고려해서 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는 딱 봐도 초보와 고수가 만드는 결과물의 차이가 확 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술적인 부분이고 명확하게 나뉘는 부분은 상담을 했을 때 질문 포인트가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시술 회차의 간격, 4회차, 5회차의 시술을 진행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은 무조건 틀린 부분. 왜냐면 바늘에 색소를 묻혀서 사람 피부에 상처를 내고 거기에 침착을 시키는 시술인데 상처를 내는 구간에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작업을 들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피부는 상처만 입히게 되고 이 부분이 회복이 되지 않아서 시술의 결과물이나 완성도에 있어서 결국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 결과물이 좋으려면 시술 간격을 넓히면 넓힐수록 굉장히 좋은 작업물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색의 주입량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카본이라는 잉크의 특성상 색의 주입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파래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의 주입량을 늘리는 방법은 첫 번째, 밀도를 빽빽하게 올리는 방법, 두 번째, 시술 회차를 많이 가져가는 방법, 세 번째, 점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 보통 이렇게가 있는데요. 시술 받으시는 분이 밀도를 올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체크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점의 크기를 키운다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하나, 시술의 회차를 통한 색의 주입량을 늘리는 방법은 만약에 처음에 상담을 받았을 때 일주일 간격으로 7회차, 8회차까지 작업한다라고 하시면 절대로 좋은 시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 회차를 많이 가져간다 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고 다른 몇 군데 더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단계인데, 두피 문신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변화를 주는 시술이다 보니 디자인 감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피 문신 초보와 고수의 디자인 차이는, 보통은 초보 시술자들의 디자인은 각져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근데 각이 져 보이면 무조건 티가 납니다. 일반 사람들의 헤어라인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각져 있는 헤어라인은 절대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져 있는 헤어라인은 굉장히 인위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각만 만들지 않는다면 그래도 절반은 성공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헤어라인 쪽 보면 시술할 때 머리카락이 있다면 본연의 머리카락을 활용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머리카락이 있는 라인까지 저희가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 자체로도 또 각져 보일 수 있고 굉장히 티가 많이 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에서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아니면 앞쪽을 조금 자연스럽게 풀어준다라든지 간격을 둔 라인 그 뒤에서부터 작업이 들어간다라든지 라는 방식으로만 접근해도 여기까지만 해도 한 80% 이상은 성공한 디자인, 성공한 작업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보시면 앞쪽까지 라인을 딱딱 잡아가지고 각을 만들어서 색소량을 많이 넣어가지고 작업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작업 받으신 분들 저희한테 오셔서 지금 앞쪽 라인을 다 빼고 있거든요. 두피 문신 초보와 고수의 디자인 차이는 남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시술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피 문신 초보자와 고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좀 귀찮으시더라도 상담하러 갔을 때 이런 점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 두면 나중에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피 문신은 한 번 시술이 잘못돼서 부작용이 생기면 그에 따른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곳에서 시술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두피 문신을 8년 동안 4,000명이 넘는 분을 시술해 드리면서 저에게 받고 불만족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긴 케이스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 커리어는 제가 한국에서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두피 문신 초보 원장님과 고수 원장님의 차이, 첫 번째는 온라인 상담에서부터 디테일하게 상담을 받았는지, 두 번째, 오프라인 상담 시 피부의 구조, 특성 및 부작용, 내가 시술했을 때 어떤 식으로 시술을 받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디테일하게 상담을 받고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술 회차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회차가 적당한 회차인지, 네 번째, 시술 기간, 시술 회차당 기간에 있어서 그 기간이 적절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너무 짧지 않게 기간을 설정해서 회차당 작업을 받는지, 시술 기간 같은 경우는 2주 정도가 평균적인 회차당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5번째,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타이트하게 각지게 디자인을 잡지 않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두피 문신을 고민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꼭 기억하셔서 후회 없는 시술 받으시길 바라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상담 문의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피 문신은 태대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